이 계절성이 분명히 있는 주식인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우리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예, 미국 시장 뭐 주요 이슈 또는 기업 실적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좀 슬로우하긴 했지만 상승세 이어갔고요. 그 에너지 이외에 좀 특이하게 금융업종이 1.3%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융업종이 연초에 강세를 보이다가 계속 약했었고 대체로 10에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제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대표적인 인베스트먼트 뱅크 비즈니스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커머셜 뱅크 쪽에 중점을 둔 기업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뉴스는 크게 뭐 없었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 끝나고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하면 그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에어비앤비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행 수요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외로 5%가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고요. 그 지금 시총은 92.3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10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145불, PER은 한 96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상장이 돼서 실제로 거래된 횟수는 비교적 얼마가 안 됩니다. 이 회사에서 근데 이제 그 상장 이전에 숫자들까지도 보여주어서 실제로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의 여행 수요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줘서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약간의 좀 기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2019년 1, 2, 3, 4분기, 2020년 1, 2, 3, 4분기, 2021년 1, 2, 3, 4분기, 그리고 2022년 1분기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은 여행 성수기에 피크를 찍는 3분기가 매출이 대부분 피크를 기록을 한 다음에 4분기, 1분기에 좀 슬로우했다가 다시 2분기, 3분기부터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시즈널리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여행업이 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건은 그 매출도 매출이지만 계속 지적받고 있었던 것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였는데 이번에 그 1분기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크게 줄였고요. 매출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그런 그 좋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보면은 지금 그 1분기끼리 비교를 하면요. 2019년 팬데믹 이전에 2019년 1분기 매출이 839밀리언에서 지금 2022년 1분기가 1.5빌리언까지 해서 YOY로 7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분기 손실도 확 줄었는데 2019년 1분기는 292밀리언이 달러가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19밀리언 달러로 확 개선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2020년, 2021년 1분기는 팬데믹 상황이고 또 이 회사가 일회성 요인으로 그 2021년 1분기에는 손실을 크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했던 것이 그 영업현금 흐름 추이인데요. 영업현금 흐름은 그 시장 예상치나 YOY로 크게 늘어났는데 2019년, 20년 뭐 이렇게 보면은 가장 높은 영업현금 흐름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1.2빌리언 정도 영업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냈고요. 그 이유는 그 고객으로 받은 선수금이 확 늘어났는데 선수금이 확 늘어났다는 것은 예약 건수가 늘어났고 고객이 미리 예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많이 영업현금 흐름에 기여가 됐었던 거고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매출이 1.5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컨센이 1.45빌리언이어서 컨센보다도 잘 나왔고 YOY로 70%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1Q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팬데믹 이전 대비로도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Q가 얼마나 늘고 P가 얼마나 늘는지 요게 중요한데 예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표현하기로는 Nights and Experiences Booke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약 건수가 102.1밀리언 건이 됐고요. 1분기에 컨센은 98.1밀리언인데 YOY로도 59%가 늘어나서 대체로 북미하고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이 강하게 나오면서 예약 건수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28일 이상 장기 숙박인데요. 이 부분도 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인데 2019년 1Q 대비로 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2분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4월 말 현재 그러니까 2분기 중에서 한 달만 집계해 봤을 때 하계 여행 시즌 예약 건수가 2019년 대비로 30% 증가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된 숫자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용 예약 금액은 17.2빌리언 달러로 컨센인 15.9빌리언 달러를 상회했고요. YOY도 67%. 위에서 보시면은 대충 그 예약 건수 는거나 총 예약 금액 는거나 비슷하게 60-70% 정도 늘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객실 요금인데 average daily rate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8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이 금액은 YOY로는 5% 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2019년 1Q 대비로는 37%.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한 37%니까 한 10% 내외 정도 연간 늘은 걸로 보여지는데 CAGR로 보면은 그 2022년 1분기에는 YOY로는 어쨌든 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19밀리언인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마이너스 115밀리언 굉장히 크게 보수적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거의 그 손익분기까지 올라온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는 마이너스 1.2빌리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작년은 일회성 요인이 많아서 스탁옵션 비용하고 또 그 자산상각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순익 자체가 거의 BP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하고 비용 관리 등으로 적자가 축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 아까 보셨듯이 1.2빌리언 나왔는데 YOY로 94%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 earn fee라고 해서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가 크게 늘어서 작년 2021년인데 작년 1분기에는 538밀리언에서 이번 1분기에는 1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844밀리언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가이던스 역시 좋게 줬습니다. 2022년 EQ 매출은 2.03 빌리언 달러에서 2.13 빌리언. 컨센이 2빌리언이 좀 안 됐었는데 2빌리언을 넘는 매출 가이던스를 줬고요. 비용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단위당 변동비를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화하고 타이트한 고정비 관리 등으로 2022년 EQ에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분기별로 이 회사 손익 구조를 보면은 마케팅 비용에 따라서 손익 구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을 효율화한다면 손익이 더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22년 EQ 상황이 지금 북미하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수요가 강하고 특히 유럽하고 남미 수요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가 강한 22년 3Q 아까 계절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때 대체로 3Q가 여행 수요의 최정점을 찍는데 그 22년 3Q로 가면서 수요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추세가 4분기까지 또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여행 수요에서 특히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미국인들 해외여행 수요도 20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 도메스틱의 그 여행에 관련된 펜트업 디맨드도 상당히 강한 걸로 그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잠깐 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2022년 EQ 예약 건수 증가율은 2022년 1Q에 기록했던 프리팬데믹 증가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에 보시면 한 26% 정도가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EQ에도 20-30% 정도의 그 예약 건수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그 평균 객실 요금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1Q의 그 평균 객실 요금이 5% 정도 늘어났는데 2Q의 전년 동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그 평균 객실 요금은 그 예약 건수나 그 예약 건수의 증가율보다는 조금 좀 약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뭐 한 10% 내외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개선되고 있고요. 유럽을 통해서 여행 수요가 강한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EQ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21년에 적자가 좀 났는데 적자가 68밀리언 정도 났는데 여기에서 EQ에 흑자 전환하거나 1Q와 같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전보다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 그 손익계산서 잠깐 보면 아까 그 2021년 1Q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21년 1Q의 리스트럭처링 차지스하고 other expense 이런 부분들이
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 일회성 비용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서 손익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 트렌드를 그리면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차트 한번 보자. 일단 썸머 베케이션 있는 7, 8, 9월 달이 예, 최대 성수기구나. 예, 피크입니다. 코로나 있었던 2020년 그때도 3Q는 흑자였었네요. 예, 그리고 작년 요때 7, 8, 9 이때 예. 뭐 나도 미국 가가지고 우리도 미국에서 다 에어비앤비 했었어. 한번 보자. 이 계절성이 분명히 있는 주식인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실적 발표가 그러면 3Q 실적 발표는 아마 지금 이번 1Q 발표가 5월 초에 있었으니까 예. 3Q 실적 발표가 11월 초에 있었겠네. 예, 그치? 7, 예. 8, 9니까 11월 초에 실적 좋게 나올 걸 알고 저렇게 주가가 발표하고 나서 빵 올랐다, 그지? 주가가. 이때는 이제 상장했을 때니까, 그치? 상장했다가 박살 났다가 실적 좋게 나오니까 올랐다가 저게 계절성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밀려버리니까 다시 좀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다 같이 이제 빠지면서 좀 주가가 빠져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시총이 꽤 높잖아요. 92.3빌리언이면 네. 100조 정도 되는데 뭐 내심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비즈니스 체질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계절성을 안 타게 되면은 뭐 극단적으로 바텀라인 쪽에서 계속 흑자를 하게 되면은 S&P 500에도 충분히 편입될 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직 S&P 500이 아니구나. 예, S&P 500은 아니고요. 나스닥 100에 속해 있습니다. S&P 500이 되려면 이제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맞네. 4분기 예, 연속. 그게 조금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형님 저 몇 개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8일 이상 장기 숙박을 따로 이렇게 빼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28일 이상 그게 어쨌든 그 가동률 개념. 가동률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길게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은 네. 피 자체가 굉장히 고정적으로 그 캐시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고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28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대충 한 달로 하면은 한 달 이상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현금 흐름 차원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넌드 피라는 게 예, 이게 좀 정의가 어넌드 피가 네. 우리말로 하면 선수 수익이잖아요. 그 이를테면 뭐 서비스를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내게 되면 그건 기업한테 부채로 잡히잖아요. 네.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자세히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찾아보도 좀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제가 그 예상하기로는 예약하기 전에 예약금을 먼저 걸잖아요. 먼저 거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기업한테는 서비스비를 먼저 받았으니까 부채로 잡히고 그 서비스를 완전 제공하면 이제 그게 떨궈져 이익이- 나가고. 그렇죠. 예. 그 미래의 그 수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예, 면에서 그렇죠. 좀 선행 지표를 예. 쓸 수 있게. 이 크루즈를 얘기하면 크루즈도 먼저 예약금 걸잖아요. 그렇죠. 그 네. 예약금 걸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번 분기 실적 보면은 Q 기준으로 이제 59%가 YOY 늘어난 건데 4월 말 현재 하계 여행 시즌 예약 건수가 2019년 대비 30% 증가. 이렇게 되면 이제 Q 기준으로 30% 증가한다면
아 그게 네. 지금은 2분기가 그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그 작년 4월하고 비교했을 때 그 한 달만 2019년이네요. 2019년 한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4월에는 30% 증가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분기는 59% 늘었는데 2분기가 30%니까 아직 더 올라올 룸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5, 6, 7, 8 이렇게 갈수록 더 여행 수요가 세지니까 이 증가율은 아마도 30%보다 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3분기 실적이 제일 잘 나올 수도 있겠네요. 3분기 시즌을 실적이 좀- 시즌얼로 제일 네. 잘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사상 최대 나오겠지. 예, 그렇죠. 예. 음. 근데 이상한 게 그 부킹홀딩스, 예. 부킹홀딩스 거기는 또 실적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빠진 거 보면은 약간 좀 뭐 그 전통적 비즈니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하고 이 차별화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뭐 부킹홀딩스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리전의 차이가 있던지. 예, 예. 그렇죠. 부킹홀딩스는 뭘 부킹하는 거지? 호텔. 호텔인가? 호텔하고 아. 비행기, 호텔. 비행기 뭐 패키지로 하기도 하고요. 음. 예. 한번 해봤는데 예, 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호텔을 부킹홀딩스 같은 거 이용하면 좀 싸게 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가격 예.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호텔을 거의 이용 안 했어. 처음 아들 그 보스턴 입학할 때 있잖아. 그때 처음에 당연히 이제 고정관념으로 그 보스턴 칼리지 바로 앞에 보스턴 호텔이라고 조그만 거 있었거든. 나는 당연히 이제 제일 가까운 호텔을 그 예약을 했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거의 3, 4년 동안은 다 그냥 에어비앤비로 부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킹홀딩스 이런 걸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에어비앤비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저는 뭐 당연히 호텔, 당연히 이동할 때는 택시. 근데 언제부턴가 택시도 거의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다 카카오 택시 하듯이 미국에는 거의 그냥 뭐 우버 아니면 리프트 타니까 거기다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좋은 점은 호텔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교통이 좀 좋은데 호텔이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도 보면 힐튼 호텔 있고 뭐 했듯이.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가정집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초이스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호텔 대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우리가 차도 이제 공유 차량 이게 자동차가의 90%는 항상 주차장에 있거든. 자동차가 보면 사놓으면 거의 92%에서 95%는 우리 집 주차장에 있던가 우리 회사 주차장에 있던가.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남는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소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 이용해 가지고 라이드 서비스 해주는 게 이제 우버 개념인 거고. 근데 집도 은근 노는 집이 많아요. 노는 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 28일간 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노는 집을 장기 임대해 놓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예상 매출이라든지 예상 이익에 대한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한 예측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킹홀딩스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부킹홀딩스의 이 경쟁자일 수가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그 실적 발표 딱 하면서 워닝 추이가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 감을 잡았네요. 고맙습니다.